여러분 안녕하세요. 놀이터 아트앤북의 서지연입니다. 그리고 피아노 치는 원유한입니다. 오늘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장편 소설 향수입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챕터 8 부분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루브르 궁전을 지나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을 때 바람에 뭔가 실려왔다. 그것은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미세한 한 조각 향기의 원자였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서 진짜 향기라기보다는 오히려 향기에 대한 어떤 예감이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곧 그는 그것이 지금까지 맡아본 적이 없는 냄새일 거라는 확실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다시 담에 기대어 눈을 감고 코로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 향기는 너무도 약하고 미세했기 때문에 잘 포착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잡히지 않고 계속 달아나면서 폭죽의 연기에 의해 감추어지거나 떼거리로 몰려있는 사람들이 악취에 의해 차단되기도 했으며 이 도시의 수천 가지 다른 냄새들에 의해 끊어지고 부서지기도 했다. 그랬다가는 갑자기 또다시 나타나곤 했다. 극히 짧은 순간 은근한 암시처럼 아주 미세한 향기 한 조각이 나타났다가는 곧 사라져버렸다. 그루누이는 고통스러웠다. 그것을 갖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한 괴로움 때문에 정말로 심장까지 아픈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 향기는 다른 모든 향기를 정리할 수 있는 열쇠일 것만 같았다. 이 향기를 알아내지 못하면 향기에 대해서는 영영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마저 들었다. 이 냄새를 붙잡는 데 실패한다면 그루누이 자신의 일생은 실패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냥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뛰는 심장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도 그는 그 향기를 차지해야만 했다. 그는 흥분으로 인해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태였다. 아직도 그 향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도대체 알아낼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간격이 너무나 길어서 향기의 조각을 다시 붙잡는데 몇 분씩 걸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그것을 영원히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무서운 공포가 엄습했다. 마침내 그는 여전히 미심쩍긴 하지만 그 향기가 강 건너편 남동쪽 어딘가에서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기에 멈춰선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냄새를 추적했다. 그 냄새를 찾아낼 수 있었다. 아주 분명하게 그 냄새를 붙잡았다. 그 냄새는 전혀 혼동할 염려 없이 아주 분명하게 띠를 이루어 부드럽고 섬세하게 센 거리를 따라 불어오고 있었다. 그루누이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뛰어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 냄새를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데서 오는 흥분 때문이었다.
어떤 지점에 이르자 그는 향기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 오른쪽으로 돌아 어떤 집의 담처럼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야트막한 통로가 뒤뜰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르누이는 목류병자처럼 그 통로를 지나 뒤뜰로 들어갔고 다시 모퉁이를 돌자 두 번째의 좀 더 작은 마당이 나타났다. 마침내 불이 비치는 환한 곳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가로 세로 보폭이 몇 걸음 정도 되는 네모난 뜰이었다. 담 위로 나무 지붕이 비스듬히 덮여 있었다. 그 밑에 놓여있는 식탁 위에 촛대 한 개가 세워져 있었고 여자아이가 이 식탁에 앉아 자두를 손질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왼손으로 바구니에서 자두를 꺼내서는 칼로 꼭지를 잘라내고 씨를 제거한 후 통 속에 집어넣었다. 10서너 살쯤 되어 보였다. 그르누이는 선체로 있었다. 그는 반마일이나 떨어진 다른 쪽 강가에서 맡았던 향기의 발원지가 어딘지 곧 알 수가 있었다. 그 향기는 이 더러운 뒷마당이나 자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소녀가 향기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의 냄새는 전혀 그의 흥미를 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부감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 그르누이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코를 믿지 못하고 냄새의 정체를 눈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감각의 혼란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사실상 다음 순간에 그는 곧 시각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후에는 점점 더 자신의 후각에만 의지해 인식해 나갔다. 이제 그는 그녀에게서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향기는 다른 향기들이 모범으로 삼아 따르는 좀 더 고차원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순수한 아름다움이었다. 그르누이는 이 향기를 소유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루누이는 오늘에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천재라는 것, 자신의 인생은 의미와 목적과 목표, 그리고 보다 높은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향기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예민한 코, 비상한 기억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의 거리에 그 소녀한테서 빼앗아 깊이 각인해 놓은 그 향기가 있었다. 그 속에는 위대한 향기, 향수를 구성하는 모든 것, 즉 부드러움, 힘, 지속성, 다양함, 놀라우면서도 뿌리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주문처럼 들어있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이끌어줄 나침반을 발견한 것이다. 악마성을 지닌 천재들이 모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계기를 통해 정신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낸 것처럼 그루누이는 이제야 비로소 발견한 자신의 운명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자신이 이를 악물고 그토록 끈질기게 생에 집착해온 이유가 분명해졌다. 그는 향기의 창조자가 되어야 했다. 그것도 그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향수 제조이니. 이완 씨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장편 소설 향수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